네, 안녕하세요. 오늘 종합부동산세 세 번째 시간이죠. 월화, 오늘 수요일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다룰 내용은 과세표준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과세표준하면 토지도 있고 주택도 있지만 핵심은 바로 주택이에요. 주택은 개인 소유냐 법인 소유냐에 따라서 달라져 계산 과정이. 자, 그러면 잠깐 점검을 해보고 가죠. 주택분 과세표준은 개인의 경우는 다주택자냐 아니면 1세대 1주택자냐에 따라서 과세표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럼 다주택자는요, 전국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하면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합계, 물론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빼고 일반 그 외에 과세되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다주택자는 9억이죠. 9억 원을 공제를 하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는 60%로 되어 있죠. 60%를 곱해서 과세표준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다주택자는 2주택이냐 3주택 이상이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니까 2주택 이상으로 보고 0.5부터 5%까지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세율까지는 기억하지 않더라도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60%다. 그러면 개인 중에서도 1세대 1주택자는요, 공시가격 합한금액, 아니 1세대 1주택인데 왜 공시가격 그러지 합계액 이렇게 얘기하느냐, 2주택이라도 1주택으로 보는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 합계액 이렇게 얘기하죠. 합계액에서 1세대 1주택자는 공제를 많이 해줍니다. 12억을 공제하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라 얘기입니다. 60%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나오고 1세대 1주택자는 다주택자에 비해서 세율이 낮아요. 0.5부터 2.7%까지 되어 있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개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 보셨고요. 이제 세 번째는 법인이에요. 법인 소유 주택은 무조건 투기로 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개인과 같이 9억, 12억 공제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택이 법인 소유 공시가격 합계 얼마가 됐던 거기에 공정시장 가액비율 전체 금액의 60%죠.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나오면 2주택 이하는 2.7%, 3주택 이상이면 5% 비례세율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래서 개인은 다주택자와 1세대 1주택자의 기준 공제금액이 다르고 법인은 공제금액 없이 전체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는 점, 이게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5번, 다음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그랬어요. 법인이죠. 주택의 공시가격 판금액에서 얼마 공제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영원을 공제한 금액, 법률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공제금액이 없다. 거기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맞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개인, 법인, 다주택자일 것 없이 똑같아요. 60%로 되어 있습니다. 2번, 개인의 경우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60%로 한다. 그러면 맞습니다. 법인도 역시 60%예요. 다음 3번, 공시가격이라 하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가 된 개별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을 말한다. 그러면 맞고요. 예. 다음 4번,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주택이에요. 주택은 9억을 공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잘못됐죠. 왜? 과세표준을 물어봤잖아요. 과세표준. 그러면 9억에서 얼마?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9억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에요. 그래서 9억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해야 과세표준이 된다. 그죠? 법인은 공제금액이 없어요. 그러나 개인은 9억을 1세대 1주택자는 12억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5번 과세 기준이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12억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역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개인 법인 알 것 없이 60%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6번. 다음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 지방세법상 종합합산 과세 대상인 국내 소지하고 있는 과세 대상 토지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 소유자인 개인 또는 법인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랬죠. 자, 종합합산 대상은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5억을 초과하는 경우예요. 5억을 공제하라 이거죠. 개인이든 법인이든 토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2번. 자, 공고 봉양하기 위해서 합감으로써 과세 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인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친 경우는 합가한 날로부터 5년이에요. 5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본다. 그러면 맞습니다. 자, 틀렸죠? 예, 어디서? 저도 착각했네요. 두 번째 줄 합가한 날로부터 동고 봉양은 5년이 아니라 10년이에요. 혼인의 경우는 5년, 동고 봉양은 10년 동안. 이것은 우리 세대를 합쳤어요 라고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합쳤으면 합친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인정됩니다. 다음 3번.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그죠? 예, 임대주택과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거 맞습니다. 4번 납세 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분 산출세액에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그리고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쳐서 중복공제가 가능한데 합계액이 80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면 맞습니다. 연령별 공제 20에서부터 연령에 따라서 40%까지 그리고 보유기간별 공제는 20%부터 50%까지 그래서 합이 90%지만 최고 80% 범위 내에서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 5번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소유자와 각각 혼인한 자별로 각각의 세대로 인정이 되죠. 그래서 동거 봉양은 10년, 혼인의 경우는 5년. 이것은 5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본다. 그래서 틀린 건 2번이 됩니다. 특히 2번 지문하고 5번 지문은 양도소득세랑도 관련이 있어요. 동거 봉양으로 10년 동안 각각의 세대로 본다 그랬죠. 그럼 10년 동안은 주택 2개를 가지고 있어도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10년 안에 하나를 양도를 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실거래 가격이 12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 받을 수도 있다. 양도소득세. 또 5번도 똑같아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고 5년 안에 그 중에 하나를 양도한다면 실거래 가격이 12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종부세하고 양도소득세가 이어지죠. 자, 그래서 6번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